안녕하십니까.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분석 및 이후 학습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여고 교사 박동주라고 합니다. 우선 6월 모의평가 분석을 해보면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22문항, 오지선다형은 15문항, 단답형은 7문항이 출제됐고,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택하고 총 8문항으로 오지선다형 6문항과 단답형 2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시험 범위가 공통과목인 수원, 수투는 전범위,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와 확률,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 및 미분법, 기하는 2차 곡선 및 평면 벡터로 전 범위가 아니므로 출제 단원에서 실제 수능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과 비교하여 공통과목과 확률과 통계, 기하는 난도가 비슷하고 미적분은 조금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최고난도 문항의 난도는 낮아졌으나 중고난도 문항의 계산량이 많아져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다소 어렵고 문항 배치가 기존 기출과 조금 달라져서 2024학년도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렵게 느껴진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문제 표현들이 학생들을 당황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미적분 고난도 문항을 풀이하는데 시간을 다소 확보한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최고난도 문항을 2014학년도 수능에 비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미적분 선택에 고득점을 받는 학생의 수는 수능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과목은 2024학년도 수능과 비슷하게, 선택과목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12번 지수함수와 관련된 문항에서 학생 대부분이 많은 시간을 계산하는 데 소비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15번 다항함수의 적분과 22번 수열의 배치가 기존 기초들과 달라져서 익숙하지 않아 고난도 문항인 20번 삼각함수, 21번 다항함수의 미분법, 22번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24학년도 수능과 동일하게 빈칸 추론 문항과 합답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추후 출제 경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통과목부터 살펴보면 수학 1과 수학 2에서 각각 11문항씩 출제가 됐고, 단원을 살펴보면 수학 1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4문항, 삼각함수는 3문항, 수열은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수학 2의 단원을 살펴보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2문항, 미분에서 5문항, 적분에서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수의 문항이 기존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유형이었지만 중간중간 다소 계산이 복잡하거나 신유형 문항, 수학1은 14번, 20번, 수학2는 15번, 21번이 나오면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출문항에서는 대체로 15번 문항에 수학1의 수열 문항, 22번 문항에 수학2의 적분 문항을 배치했었다면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순서를 바꿔 15번 문항의 적분, 22번 문항의 수열 문항을 배치하여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22번 수열 문항이 단답형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정답률 또한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2번 문항에서 지수함수 그래프의 대칭이동이나 지수법칙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계산을 통해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12번 난도에 비해 학생 대부분이 많은 시간을 계산하는 데 소비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번, 21번 문항 조건의 표현이 좀 새롭게 느껴져서
이를 해석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항 배치나 문항 표현이 예전에 비해 다소 유연해질 수 있음을 학생들은 인지하고 학습에 임해야 하며, 직간접 연계 문항이 다수 출제되므로 EBS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1과 수학 2의 고난도 문항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 1에서는 22번 수열과 관련하여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15번 객관식 오지선다의 맨 마지막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단답형 맨 마지막인 22번 문항에 배치가 되었고, 문제 유형은 기출들과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만, 경우를 분류하여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선지가 없기 때문에 좀 정확성을 요구하게 되고, 정답률 또한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풀이 방법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자면, A15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귀납적 정의의 식을 따라가 보면 A12-4가 나오게 되고, 이제 루트 n이 자연수이고 an이 양수인 경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A9랑 A4인 경우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A9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 각각의 경우에서 A4가 양수인 경우와 A4가 0 이하인 경우를 고려하면 A1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학 2의 고난도 문항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항인데요. 다항함수의 적분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22번, 15번 문항이 예전과 달리 문항 배열이 달라져서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해결할 때 조건 나에서 이 GT랑 중괄호 안에 있는 이 함수들의 곱을 적분했을 때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일단 조건 나에서 h1t를 절대값 t 곱하기 t-1 더하기 t-1, h2t를 절대값 t-1 곱하기 t 플러스 2 빼기 t-1 곱하기 t 플러스 2라 두고, 두 곡선 y는 h1t, h2t의 개형을 파악한 후에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가에서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g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찾는 문항입니다. 다음으로는 공통과목과 관련하여 EBS 연계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 1인데요. 이번에 응시했던 6월 모의고사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항이고, 가 조건과 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능특강 수학원 65쪽의 4번 문항을 보면 삼각형 ABC가 sin A는 sin C랑 같다라는 가 조건과 코사인 A 더하기 2 코사인 B는 3 코사인 C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삼각형 넓이가 12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두 문항의 조건 가나가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됐고,
물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항으로 변형되긴 했지만 이 문항을 미리 본 학생들이라면 가 조건과 나 조건에서 이제 AC나 BC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6월 모의평가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다소 계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항이고, 이 문항은 직접 점들을 다 잡아서 이제 이 AB랑 ECD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조건을 해결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이 수능 특강 수학원의 34쪽 2번 문항을 보게 되면 y는 로그 2x의 그래프랑 y는 로그 2분의 1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의 그 대칭성을 활용하여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수능 특강에서는 AB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데 비해 12번 모의고사 문항에서는 AB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2배가 된다 라는 조건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함수 형태는 많이 다르지만 이 두 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 2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13번 문제인데요. 곡선 y는 4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와 직선 y는 mx 플러스 2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곡선과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2,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 했을 때 b 빼기 a의 값이 주어지고 상수 m의 값을 구하라는 문항입니다. 수능 특강 수학 2의 98쪽 4번 문항을 한번 보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직선 y는 k 곱하기 x 마이너스 2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곡선과 직선 y는 k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 하자. b 빼기 a의 값이 1일 때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항 4번이 문항 13번과 좀 유사한 형태가 될 거고, 4번 문항을 미리 본 학생들은 적분을 이용하여 쉽게 13번을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 2의 19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고,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는 문항입니다. 오른쪽에는 수능 특강 수학 2의 95쪽 예제 4번 문항인데요. 이 문항도 t가 0일 때 점 A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위의 식이 1차랑 2차랑 차이가 있지만 좀 비슷한 유형으로 제시가 됐고, 출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의 AP의 길이가 2가 된다. 그래서 P의 위치가 처음에 위치를 A라고 했으니까 이 시각에서의 P의 위치를 나타내는 조건이 될 겁니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는 문항으로 19번 문항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1의 20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하의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열린 구간 0,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a sin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 두 직선 y는 1, y는 3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bc라 했을 때 세 집합
ABC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AB의 순서상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수능 특강 수학원의 51쪽 3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열린 구간이랑 똑같죠. 함수 y는 a sin x 플러스 b. 주어진 함수의 모양도 동일합니다. 세직선 y는 1, y는 3, y는 5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각각 pqr이라 할 때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3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는 문항입니다. 이 수능 특강 이 3번 문제가 20번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3번 문항에서 이제 세직선과 x축과 평행한 세직선과 y는 a sin x 플러스 b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먼저 해결해 본 학생들은 20번 문항을 좀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선택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률과 통계에서는 경우의 수 문항이 4문항이 출제되었고, 확률에서는 또 4문항 이렇게 나왔고,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 문제가 3문항, 미분법 문제가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기하에서는 2차 곡선 문제가 4문항, 평면 벡터 문항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문항이 기존에 자주 출제되던 유형들 중에서 출제되는 것으로 보아 기출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항의 절대 난도보다는 공통과목에서부터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문항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통과목에 비해 확률과 통계 선택 문항의 절대 난도가 다소 쉬우므로 선택 문항을 먼저 풀이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확률과 통계의 고난도 문항은 28번, 30번 문항으로 번호에 따른 문항 난이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문항을 읽어보지 않고 문항 번호에 의존하여 풀이할 문항을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문항을 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29번 문항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8번, 30번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모든 경우가 잘 포함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계산 능력을 좀 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의 고난도 문항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는 -2, -1, 0,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항입니다. 가 조건에서는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 플러스 fx는 x의 원소가 되고, 조건 나에서는 x가 -2, -2를 0, 1일 때 fx가 f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 조건 가에서 살펴보면 x에 -2를 넣게 될 경우 f-2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값이 2 또는 1 또는 0인 경우가 될 거고, 조건 나에서는 f-2가 f-1보다 크거나 같고 f1이 f2보다 크거나 같은 분응식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조건 가와 나를 만족시키도록 중복조합을 활용하여 함수의 f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케이스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건 가 나를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몇 가지 제외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적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등비급수의 합, 삼각함수의 극한값과 같이 도형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나 단원의 내용적인 측면을 벗어난 문제는 아니므로 문제의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적분의 고난도 문항은 28번, 30번 문항으로 번호에 따른 문항 난이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문항을 읽어보지 않고 문항 번호에 의존하여 풀이할 문항을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문항을 정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확통과 마찬가지로 29번 같은 문항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좀 쉽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2024학년도 수능에 비해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조금 낮은 수준으로 출제가 돼서 공통과목 풀이에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이 미적분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적분의 고난도 문항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항입니다. 함수 y는 10분의 루트 x의 그래프와 함수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 하자.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세제곱 곱하기 탄젠트 제곱 an 플러스 1 빼기 a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x좌표를 보기 때문에 10분의 루트 an과 탄젠트 an이 같다라는 식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중 탄젠트에 해당하는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an은 1 플러스 탄젠트 an 플러스 1 곱하기 탄젠트 an분의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탄젠트 an 이 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구해야 될 식을 변형시키고 n이 커짐에 따라 an의 위치를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파악한 다음에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탄젠트 함수의 정근선을 보고 an의 변화를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학생들이 좀 유의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하 과목입니다. 다른 선택 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던 유형들 중에서 출제되었지만 공통문항 풀이에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기하 문항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과목에 비해 기하 선택 문항의 절대 난도가 다소 쉬우므로 선택 문항을 먼저 풀이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하 고난도 문항도 다른 선택 과목과 마찬가지로 28번, 30번 문항으로 오타네요. 번호에 따른 문항 난이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문항을 읽어보지 않고 문항 번호에 의존하여 풀이할 것과 포기하는 문항을 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하의 고난도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항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1,0, B 1,1에 대하여 두 점 PQ가 벡터 OP의 크기가 1, 벡터 BQ의 크기가 3, 벡터 AP와 벡터 QA 더하기 벡터 QP의 내적이 0이다. 벡터 PQ의 크기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에 대하여 벡터 AP와 벡터 BQ의 내적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원의 방정식을 평면 벡터로 표현한 이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 라는 사실이 수직임을 이용하여 두 점 PQ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벡터 PQ의 크기의 값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선분 PQ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PQ의 위치를 파악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벡터 AP와 벡터 BQ의 내적을 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선택 과목의 EBS 연계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률과 통계의 29번 문항입니다.
28번이네요.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에 대하여 다음 시행을 하고,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 동전에 대한 그림도 있죠. 오른쪽은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42쪽 2번입니다. 2번도 한 개의 동전이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4개의 동전 중 임의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동시에 뒤집는 시행을 해서 3번 반복할 때 세 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처음에 주어진 상황이 비슷하고, 동전을 뒤집는 상황, 그 다음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연계가 좀 높은 문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확률과 통계 30번 문항입니다. 고난도 문항에서 한번 봤던 문제이고, 27쪽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27쪽 2번 문항을 보면 가조건이 이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fx가 f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fx는 x제곱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x가 존재한다. 조건 가나의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그 5번의 가와 5번의 나가 좀 유사하고, 그 fx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존재성을 봐야 되는 것이 가조건과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미적분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항입니다. 양수 t에 대하여 곡선이 두 직선 y는 t, y는 ot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 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ST라 할 때 다음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은 수능특강 미적분 37쪽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도 주어진 곡선은 y는 2x제곱 마이너스 1, 조금 차이가 있지만 두 직선 y는 t, y는 ot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 둬서 삼각형 ABC의 넓이에 대해 다음을 구하라는 문항입니다. 이 26번과 2번이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기하 연계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25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벡터 AB가 주어져 있고, 벡터 P가 벡터 P 빼기 벡터 A의 크기가 벡터 B의 크기랑 같다를 만족시킬 때 벡터 P 빼기 벡터 B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은 기하 65쪽 8번 문항으로 두 점 A, B에 대하여 벡터 P가 벡터 A 빼기 벡터 P의 크기가 벡터 B의 크기랑 같다를 만족시킨다. 이 주어진 조건이 똑같고, 벡터 P 빼기 벡터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그 6월 모의고사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라 했다면 8번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제시가 됐었죠.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하 30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항은 두 초점이 5,0, 마이너스 5,0이고 주축의 길이가 6인 쌍곡선이 주어져 있고, PF의 길이가 PF'의 길이보다 작은 P에 대하여 점 Q가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이 식에서 이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과 벡터의 평행, 그 다음 내분점의 개념을 활용하여 Q의 위치를 찾고 이 최대값을 구하는 문항입니다. 오른쪽은 EBS 수능특강 기하 54쪽 3번 문항입니다. 타원이 주어져 있고 초점이 C,0, 마이너스 C,0, 타원 이외에
E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2점 QR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조건에서도 이제 벡터의 평행 조건, 그리고 타원의 성질, 두 초점에서 그 타원 위의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는 그걸 활용하는 문제가 되고, 요 30번에 주어진 문항의 조건과 좀 유사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B에 대해서 BR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30번 문항과 똑같이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항입니다. 이처럼 연계가 많이 되므로 수능 연계 교재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 이후 학습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6월 모의평가의 의미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육모가 실제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유형의 문항도 있지만 변별력이 있는 신유형 문항에 대해 문항에 대한 접근법, 고난도 문항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 개념과 문항의 유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평가원 입장에서는 6월 모의평가는 수능에서 적절한 난도를 조절하기 위해 수험생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통해 검사지의 난도에 따른 수험생의 반응을 잘 살펴 과거의 수험생들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9월 모의평가에 반영하고 난도를 조절하여 올해 옹시생들의 점수와 문항별 반응을 바탕으로 실제 수능의 난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6월 모의평가의 난도와 문제 유형이 그대로 올해 수능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9월 모의평가를 치른 후 수능의 난도와 유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6월 모의평가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하여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공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월 모의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자신의 성적 흐름의 패턴, 현재 자신의 수능 학습 정도 및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모의평가를 치르며 어떤 과목의 어떤 단원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는지 생소한 개념이나 문항의 유형을 파악해야 하고 투자 시간 대비 지나치게 성적이 낮은 과목이나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학습 스타일 및 학습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급별 수학 영역 학습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재 수험생이 틀리는 단원의 문항 수를 잘 고려하여 공통과목인 수학1, 수학2와 선택과목 공부에 시간을 잘 배분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과목의 학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틀린 문항의 수, 공통과목이든 선택과목이든 를 잘 고려하여 학습 시간을 배분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점수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등급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공부해야 됩니다.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개념만 공부하다든지 자신의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고난도 또는 기출문제만 무작정 푼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실수를 줄이고 해결할 수 있는 난도의 문항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고 문항의 번호가 난이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됩니다. 현재 1등급 수준의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 방법을 잘 유지해서 고난도 문항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해주고 주기적으로 실제 수능 시험 형식으로 구성된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지를 활용하여 수능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능 연계교재 학습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직간접적인 연계 문항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 고난도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3등급 수준의 학생들은 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안정적으로 풀면 70점 후반대의 점수가 확보되고
남은 시간 동안 고난도 문항 중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한 2개에서 3문제 정도를 해결하여 80점 이상의 원점수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가원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부족한 개념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공부한 개념을 기출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수능 연계교재를 2회 이상 풀이해보며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5등급 수준의 학생들은 문제풀이보다는 개념학습이 먼저 필요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대하여 자신 있는 유형부터 확실하게 정복하고 나서 하나의 유형씩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2점, 3점, 쉬운 4점 문제를 중심으로 연습하며 원점수 50에서 60점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남은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4점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책도 여러 권으로 공부하지 말고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또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2024학년도 평가원 기출문제와 연계 교재를 3회 이상 연습한다면 반드시 수능에서는 지금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